우리가 뭐 뼈가 있고 근막이 있고 인대가 있고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다 둘러싸이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막힌 거죠. 우리가 하는 마사지도 사실은 사람의 몸을 뭐 풀어서 시원하게 해주거나 뭉친 대로 푸는 개념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틀어진 걸 바르게 하는 겁니다. 마사지도 교정이에요. 뼈예요. 그러면은 근육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근육 근막이. 그런데 안쪽은 근육이고 바깥쪽이 근막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런 바깥 자루가 바로 뭐 문제가 생기면 이 뼈도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뼈 따로 근육 따로가 절대 아닌 거죠. 여러 개가 뭐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스키치료 하나 딱 한다가 아니라 몸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뭘 할 것이냐? 스키치료다. 우리가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오렌지가 있어요. 오렌지가 있는데 오렌지가 이게 체액이고 바깥에가 근막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마치 딱딱한 오렌지를 손바닥에 대고 계속 이제 부드럽게 굴려요. 그러면은 과즙이 이제 짜지겠죠. 정체되어 있던 과즙이 돌겠죠. 따라서 근막 테크닉은 체액이 우리 몸의 건조한 부분까지 잘 흘러갈 수 있는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마사지의 효과예요. 우리가 뭐 애가 주물러주든 누가 주물러주든 그냥 주물러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막 이거 부드럽게 해주면 되는데 막 무릎으로 찍고 뭐 어쩌고저쩌고 오바죠. 근데 요즘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막의 두 가지 리듬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력. 우리가 이제 아무 생각도 모르는데 갑자기 바닥이 턱걸이가 져가지고 쑥꺼질 때 있죠. 뭐 공사장이나 이럴 때 있죠. 그때 막 머리 헛디게 되죠. 그럴 때 신경계는 바닥의 높이가 같을 것이라는 예측에 맞춰 바닥을 긁는 작용들을 하는 근육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충격에 대비할 준비가 안 돼 있죠. 내가 이렇게 가는데 대비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인체에 작용하는 기계적인 힘들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미묘한 차이는 근막계를 통해서 인지되고 전달된다는 얘기죠. 내가 몸이 사실 통증이 있는 건 아니래요. 맞아요. 그 사람 막 급격한 막 죽을 것 같은 막 쑤시고 이런 거 없어요. 막 염증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한 가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좀 바보스러워. 내 몸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미련하고 동작이 느려요. 차갑차갑 빠릇빠릇하지 않아요. 이게 동작이. 왜 그러냐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몸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그 사람한테 뭐 바보야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좀 무시하는 경험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환자들이 왔는데 무조건 풀어줄게요. 자세 똑바로 해. 우리도 그래 보면은.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사람을 해석해 주는데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거 봤죠? 신체 구조에 대한 보상적인 이제 작용, 리듬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맨날 무릎 꿇고 일하는 작업을 해요. 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거. 아니면 내가 진짜 불편한 자세로 계속 일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주변의 어떤 조건들. 근데 서서히 이렇게 되다가 보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발생한 목의 통증은 3년 전에 발생했던 어떤 골반 장애로 인해서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고, 등의 통증도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생긴 일자허리로 인해서 또 서서히 발생할 수도 있고, 사각근 같은 경우는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지가 이제 길이 끓인 줄 알아. 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쓰러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내가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각근이 길이 끈 역할을 해,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목을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내 몸통이 다 땡겨요, 막. 그 몸통이 하나쯤.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이게 근막이라고 쳐봐요. 이거를 이렇게 찢어지겠죠. 찢어집니다. 근데 근막이 엄청 강한 거야. 근막 찢었다는 받으니까 잘 찢어지죠. 얘를 이렇게 눌러요. 어디라고 우리가 등이라고 그럴까요? 견갑골 사이에요. 예를 들어서 견갑골 사이 이렇게 하면 견갑골 사이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등이 딱 힘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이빨이 한 장씩 벌어지죠. 이것처럼 벌어져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벌어진 것도
굳었네 하고 막 이렇게 딱 버려져요. 버려졌으면 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로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목적이. 이거를 회복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대신에 얘가 또 이렇게 해서 쭈그라들었어.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 이거를 이렇게 원래 버려 됩니까? 이렇게 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이거 그대로 있죠. 근막막이 당겨지게 되면 마치 티셔츠가 못에 걸려서 찢어지는 것 같은 이제 전달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촉진할 때 없잖아요. 어디가 막 티셔츠가 어디에서 당겨지겠어요? 딱 당겨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걔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막 얘가 이제 삼각근을 넘어서 가네 선이 보여요. 계속 하면 보여요. 저도 몇 년 이제는 진짜 보여요. 통증의 이상의 것을 이제 쫓아야 한다. 그래서 소리치는 자는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다. 아프다고 하는 범인입니다. 피해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데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막 약해지고 막 그런 데일 수도 있어요. 막 이미 약해져 있는 데는 막 아프다고 눌러봐봐요. 그럼 더 약해지겠죠. 그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프다고 하니까 거기도 해주고 메디칼도 해주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상부결차 증후군 선생님들 이제 배우셨죠. 이렇게 타이트한 부위를 가려서 치료를 먼저 해주면은 약해진 데는 알아서 힘이 생긴다. 이런 이제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인체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은 인체에서 새로운 구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기존 구조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몇 평 되겠어요? 이 조그만 데 뭐 얼마나 뭐 많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치료 대상을 내가 등이 막 두드미가 못이라고 생각해 튀어나왔다고 이거 내가 박아서 넣어야겠어 막 이렇게 하면은 못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두드려야겠죠. 그렇죠? 내가 보는 시각이. 근데 내가 아까처럼 내가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막 늘어났으면은 선생님 이렇게 늘어나서 한마디로 고무줄 같은 게 이렇게 늘어나서 고정돼 있어. 이렇게 회복을 하려도 쭈그러져. 만약에 우리가 등을 저렇게 봤다면 선생님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더 늘려줄까요? 아니면 거기를 여기 줘야 돼. 더 늘어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살살살 근막을 조금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좀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보여준다면.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쇄골과 유양돌기를 잇는다고 해서 흉쇄 유돌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되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딱 줄어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고개가 앞으로 빠진 만큼 골반이 벌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런 분들은 그만큼 이 늑골 우리가 흉부의 움직임이 극적으로 제한돼요. 극적으로 제한돼요. 그래도 뭐 이런 사람들이 오래되면은 이제 언어 장애도 와요. 설고 이런 데 문제는 언어 장애도 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흉쇄우돌근 몇 번 한다고 고쳐줄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작업도 해주고 하죠. 근막을 피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막 이하들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엄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근막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근막이 늘어나기 전에 근육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근막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짧게 하고 싶으면 짧게 하고 길게 해주고 싶으면 길게 하세요. 그래서 뭐 이게 아주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피부와 내 피부가 맞닿는 순간 이미 장력이 생겨요. 이 자체로 딱 경고해요. 여기서 내가 늘려주는 거죠. 또 별거 아닌 것 같죠? 받아보면 묘해 막 파닥파닥 뛰고 그냥 보기에는 별것도 네. 아니 그렇죠. 근막이완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근막이완수를 하면은 피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근막을 잘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가 하던 또 기립근에 이런 데가 또 찾아져요. 또 틀려요. 여기 이렇게 덮여 씌워져 있는 평평해지네. 거기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도 또 틀린 거야.
이게 왜 그냥 이거는 근육에서 근막을 딱 드러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은 또 틀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 내가 짧게 해주시면 짧게 하고, 자 짧게 하면은 짧게 했다가 점점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잡고 이거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길면은 한 7초까지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당겨지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스스로 목을 한번 쭉 빼거든요. 네. 그러면 이 가슴부터 여기가 쫙 당겨, 이 속에서 그렇죠. 당기고 이 혀뿌리 것까지 목 그것까지 쫙 당기는 그렇죠. 느낌을 이게 이제 느끼거든요. 여기 설골이라고 그러냐. 설골이까지 여기가 있습니다. 요 다음 주 안에서부터 다음 주에 이제 그 턱관절이잖아요. 턱관절 할 때도 제가 전신에 턱관절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는 임상 마사지 이런 게 턱관절이나 이런 게 다 연관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장애 있고 턱관절 있고 이런 사람들 반드시 해줘야 돼요. 말이 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죠. 네, 잘하시네요. 많이 드셨어요. 경고하게 잡으세요. 수축되기 때문에 피부와 피부가 밀리지 않게 잡아요. 때로는 조금 어느 정도 눌러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쵸? 세죠? 지금 재치기 하는 거 아니야? 네, 안 눌렀잖아요. 네. 세게 이렇게 깊이 안 눌러서 살짝 좀 걷어내셔야 돼요. 여기를 좀 근육에서 분리를 해낸다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밑에 손 이렇게 놓고 위에 손은 어깨에다 놓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보시면은 내가 이것보다도 세우는 게 더 나아요. 네, 약간 오늘은 손톱이 워낙 짧아서 괜찮고요. 삼각근은 보시면요, 이제 내가 테크닉 하나 하는 것보다도 이걸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이제 참 어렵겠죠. 잘 이해도 안 갈 수도 있고 뭐. 자, 삼각근은요, 적어놨는데 빼먹을 거. 삼각근은 약해지기가 쉬운 근육입니다. 삼각근은. 근데 삼각근은 왜 어떤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경추와 흉추가 만나는 부위가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붓기가 쉬워요. 붓는다는 거냐면 경추와 흉추가 만나는 부위가 움직임이 없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각질이에요. 그러니까 경흉추 연접부가 움직임이 없어지면은 삼각근은 약해져요. 여기 이 관절이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들 막 이런 분들 있죠. 아침에 어깨 쭉 할 때 뻑뻑뻑 소리 나는 사람 있죠, 여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근막이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뻑뻑뻑 소리 나요. 뜨뜨뜨 소리 나고. 오전에 몇 번 그러다가 한 10시, 11시 좀 점심 먹을 때쯤 또 괜찮아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뻑뻑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늑골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면 어디를 잡아당기는 거죠? 이 주름 가는 거 보세요. 티셔츠 보이세요? 경추, 흉추, 연접 그죠? 거기 뭐 있어요? 횡격막 있죠. 하부 늑골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근육이 결국 약해져 있죠. 약해진 거죠. 근막이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근막이 보이지 않게 아까 비닐을 잡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렇게 잡고 내가 당기기 전에 옷이 당겨져 버리면 안 당겨져. 이거 툭툭 튀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근막이 뻑뻑해가지고, 그쵸? 근막을, 이게 움직임을 생겨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렇게 견봉, 세공 관절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뒤로 제껴도 더 굳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쭉 뽑아져서 이제 여기가 이제 벌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를 뽑아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엄지, 검지에 이게 손이 힘이 안 들어간다는 사람 많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가 붙어 있고 주저앉은 사람.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누클도 이렇게 해서 그게 여기 이게 오른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누클도 오른쪽. 그러니까 이 손에 힘이 없으니까 이 글씨를 이게 글씨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글씨를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도 무거운 박스로 그냥 번쩍번쩍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근육을 작동시켜서 세심하게 하는 동작을 못해요. 이런 사람. 여기도 해도 돼요. 여기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견봉과 여기 세 멜빵이 하나 생기는데 멜빵이 이렇게 해야지 편하잖아요. 멜빵이 흘러내려서 이렇게 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멜빵. 근데 흉근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흉근만 있어요. 광배근도 같이 여기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 멜빵을 쭉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걸어줘요. 멜빵이 딱 걸리면 이게 쫙 잡히는 거예요. 쇄골 여기 있죠.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 정도 있죠. 그렇죠? 이 정도 사이에 조금 흉골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 정도 잡아가지고요. 잡아서 이거 중지가 나요. 한쪽을 기준 잡고 거기로 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벌어집니다. 자세가 좀 멋있죠. 뭐 하는 것 같잖아요. 흉골이 아니라 흉골을 만져주시죠. 흉골 옆에 고리, 흉골 말고 옆에 딱 관절하고 만나는 데 있죠. 되게 자세가 럭셔리하죠. 좀 따갑죠. 따갑죠. 따가워. 안 좋으면 따가워요? 여기 따가워. 여기. 되게 따갑죠. 마지막에 굉장히 따가워. 여기 되게 많이 따가죠. 여기 괜찮죠. 여기 따가워요. 여기 따갑죠. 기분 나쁘. 여기는 덜 따갑죠. 하나도 안 따가워. 간지러워. 그렇죠. 여기 따갑다고. 그러니까 보통 오른쪽이요. 따가워. 이게요. 오른쪽 됩니다. 자, 봐보세요. 이게 공간적인 상상력이 아니죠. 실제 있는 거. 봐보세요. 내가 한마디로 장골 ASIS와 이 견봉 여기까지에 하나의 멜빵이 있다고 봐보세요. 멜빵이 있어요. 멜빵이 딱 걸쳐져 있어. 그러니까 내 몸을 딱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멜빵과 멜빵 사이가 얘가 이제 몸통이 불안정하니까 얘가 멜빵과 멜빵 사이가 줄어들었어. 줄어들다 못해 멜빵이 옆으로 흘러내렸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쪽이 심한 쪽이 더 되겠죠. 그럼 이쪽이 쭈그라들겠죠. 골이. 그렇죠. 주로 오른쪽으로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얘와 이렇게 딱 멜빵이 예, 그렇죠. 보이지 않지만 보일 때는 보입니까? 뭐 키가 얼마나 줄었겠어요. 근데 아무리 얘를 쫙 피고 싶어도 얘가 멜빵이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고 싶어도 안 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그런 사람 있죠. 1분이면 1분에 몇 번씩 이렇게 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끈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는 어디고 이쪽은 더 세워져 있죠. 보이십니까? 이쪽이 더 세워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내려가고. 네, 내려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주저앉은 거 주저앉은 맞지? 그러면 원장님 등 모양도 약간 틀리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등이 오른쪽이 올라오고 올라와. 이거는 우리가 목적이 뭐죠? 오른쪽 올라오죠.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줘야지. 여기 멜빵 있다 이거 닦겠다. 닦았지? 따가워요. 기분 되게 나빠요. 거기 항상 안 좋아요. 여기 그렇죠. 여기 멜빵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멜빵. 이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심할 거예요. 왜? 이 길에 팽으로 하니까. 네. 예,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뼈 차고 소화 안 되고
변비 설사 그 일에 시간을 어떻게 한 7초 하고 쉬었다가 또 계속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는 뭐 한 5초, 4초인데요. 내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잡았잖아요. 내가 잡은 이 사이에 근막이 처음 잡았을 때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장요근은 이제 요추의 횡돌기에 붙어요. 요추 횡돌기에서 붙기 때문에 장요근 요추 횡돌기 잡고 당겨요. 당겨서 장요근은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고관절 밑에 있는 소전자까지 붙거든요. 그래서 얘와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니까 여기에서 이쪽 그쵸 측면을 잡고 여기 잡고. 피부는 아니고 누른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치골 근처에서 붙으니까 치골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5자다리다. 골반이 벌어졌다면 치골근이 조금 늘어나 있겠죠. 늘어나서 팽팽해져 있겠죠. 치골은 내가 찾고요. 이 정도 부위 정도 여기를 이거는 수직 압박, 수직 이완. 여기가 되게 움직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위가 움직임이 많이 없어요. ASI에서부터 한 이 정도쯤에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쭉 못 밀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중지를 세우시고 나머지 손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수직으로 살짝 살포시 어느 정도 해서 살짝 들어가서 해주시고 이게 다 5번이죠. 네. 아까 옷자다리신 분한테 주면 괜찮아. 이게 그 잡을 걸어주고. 굉장히 시원하다. 그러니까 내가 치고를 바라고. 위치가 좀 아팠을 때 약간 하고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뗄 때 약간 축축 있는 때. 많이 뜨거워요. 이것도 해줄게? 자, 근막 이완술로 다리 길이를 확인하고 또 해결하는 좀 방법인데, 자, 그 이상근의 규칙적인 변이, 또 복합 변이가 아니라 단순 변이는 이상근의 단축 쪽이 다리에 외회전되고요. 보시기에 외회전돼 있죠, 이쪽이. 그렇죠. 그리고 이상근의 단축 쪽이 장족이 된다. 자, 봐보세요. 장족이죠. 이쪽이 내려와 있고 이쪽이 올라와 있죠. 자, 확인됐습니다. 2개 다 걸렸죠. 이상근의 근막을 이완해 볼게요. 고관절에서부터 천골 전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고관절을 찾아서 천골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중간 부위를 내 손가락을 세워서 중심부에 들어가서 여기가 각이 있기 때문에 깊숙이 넣어줘요. 깊숙이 넣어준 다음에 이 사람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힘을 가겠죠. 힘을 좀 빼게 한 다음에 그렇죠. 힘 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근막이 이완이 되겠죠. 내 손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행위를 과격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목적던 데에 집중을 해서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근막을 이완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 4-5번 해주는데 저희 약식으로 3번만 해주고 확인해 볼게요. 다리 길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더 짧아졌죠? 네, 이렇게
대표적인 골반의 지지 근육인 이상근 하나만 정확하게 근육을 다뤄도 다리 길이가 되게 어이없이 좋아질 수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행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여기 딱 기준이죠. 이걸 만져보세요. 어느 손이 위에 있어요? 이쪽 손이 위에 있죠. 이게 단조, 이게 장조. 왜냐면 힘이 다리에 실리지 않고 여기에 실려야 돼요. 이 사람의 무게를. 춘추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거 내 손을 피하지 않도록 앞에 피하잖아요. 이거는 복숭아뼈는요 완만하니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밑에 그냥 딱 끼세요. 딱 꼈죠, 이렇게 딱 껴서 와보세요. 미세한 차이지만은 이게 좀 높죠. 이 손이 좀 높이 있죠. 미세한 차이니까. 견갑골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견갑골 있죠. 견갑골에 이 뾰족한 부위 삼각. 삼각에서부터 요추 1, 2, 3, 4, 5번까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견갑 부분이. 한마디로 견갑골을 거상을 시켜준다고 그래요, 견갑거근입니다. 보면요,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잡아오게 설명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봐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얘를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못 꺾이죠. 실제로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는 게 많아요. 그럼 중력을 밑에서 이렇게 잡아내기가 쉬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견갑과 삼각에서부터 C7 내지 T1 극돌기 옆에 근육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죠. 좁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 좀 말아 잡으세요. 조금 요령이 이렇게 해서 잘 밑에서.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기립기는 해요. 근데 내가 말씀드렸죠. 걸리적거리는 데가 있을 거다. 거기를 몇 번 더 하라고 했잖아요. 그 걸리적거리는 부위가 근막이라고 느껴지실 때 근막처럼 이렇게 팽팽하다고 느껴지면은 그 부위를 내가 많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많이 느껴지시죠? 힘이 턱턱 나죠? 콧구멍이 뚫리면서. 진짜 이래진다니까. 기립근 안에서 되게 현란하게 우리가 부사를 하는 거죠. 되게 세세하면서도 현란하게. 견갑근은 주로 왼쪽, 그리고 척추기근 찾아가지고 딱딱한 부위를 하시고요. 이게 한쪽은 근육을 이게 피부를 잡고 여기가 변했으니까 많이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회복이 많이 돼요. 기다리는 데서 회복이 많이 돼요. 여기서 딱 걸리죠. 네. 여기서 이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나요. 광배근도 주로 어디가 많이 다칠 때냐면 오른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광배근은 어디에 있냐면은 장골 능에서부터 상완골까지 붙어요. 팔까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늑골이 있으니까 찌그러진 오른쪽이. 그렇죠. 늑골이 오른쪽 딱 누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설명드렸죠. 이렇게 하면 어깨에 부담되죠. 이렇게 바라면 여기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걸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마를 딱 그렇죠. 아픈 사람처럼 하고 내가 이걸 약간 잡아놓고 광배근을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광배근을 눌러줘요. 그럴 때 있으시죠. 엎드려서 이렇게 하면 왠지 그냥 편안해. 이럴 때 왜 편안하겠어요? 엎드려서 있으면은 흉곽을 의지적으로 눌러준다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흉곽을 내려주면서 복식 내지는 풍경막 호흡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가 계속 들려서 여기 흉식 호흡을 하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여기를 올라와서 팽팽하게 듣기가 쉽다고 한마디로 여기를 손으로 싸잡아서 여기를 쭉 막 세게 누르지 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는 들숨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실은 날숨이 부족한 거예요. 왜? 숨을 들이쉬기가 힘이 드니까 평소보다 더 들이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호흡 교육을 해도 날숨 호흡 교육을 해요. 그래야지 호흡이라는 건 해서 바닥을 딱 쳐야지 올라오고 바닥도 치진 않는데 자꾸 이런 거
가사까지 안 쳐도 들려지고. 그런 사람들이 저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과호흡증. 그런 사람 과호흡증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과소호흡이라고 느껴요. 본인은. 여기는 쭉 다물어지고 뒤에는 좀 늘어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쭉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